안전진단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안전진단 1번 이거 안전진단 안 해도 되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 이제 1번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돼 버렸대. 붕괴. 그럼 굳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노후불량 건축을 확인했잖아. 그죠?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 2번 주택이 너무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 금지를 해야 되겠다. 사용 금지. 기둥이 무너질 것 같아. 사용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때도 안전진단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안전진단의 목적은 뭐예요? 이걸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사용 못하는 걸 가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 굳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다음에 진입 4, 5번부터 볼게요. 등급이 A, B, C, D, E가 있는데 무슨 등급을 받았을 때? D나 2등급, D나 2등급. 4번도 사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부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구조가 인정하는 건축물. 조금 전에 재건축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주변에 인근 지역에 일부 토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뭐 양철지붕 창고가 있대. 이거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말하고 또 이거 아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여기가 1000세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한 100세대, 자, 1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또 하나 있어, 조그마한 게. 근데, 구조상으로 여기밖에 진입도를 낼 수가 없어요, 여기밖에. 1000세대를 1300세대 하게 되면 진입도를 넓어져야 되겠죠? 그럼 진입도 넓어지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진입도를 낼 수밖에 없어. 맞아요? 다른 데는 낼 곳이 없대, 진입도를 넓힐 곳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조그마한 한 단지가 있는데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건축물이 하나 있어. 그럼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는 그냥 깍두기로 들어간 거죠? 아까 여기처럼 우리가 이런 데는 안 해도 된다고. 진입도로 개설을 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제 나중에 또 뭐 천금, 불충 이런 걸 한번 외워볼 건데 지금 이런 거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제 암기특으로 너무 좋은 것들은 그리고 아까 이런 놀마작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러니까 먼저부터 외우는 거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 자꾸 느끼다 보면 한 80%는 그냥 알게 돼요. 안 외워도. 근데 암기팁을 주면 암기팁을 의존하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래서 암기팁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305페이지에 보라색 6번 밑에 보면 1번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틀린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을 무시하겠습니다. 말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이제 시험에서는 구청장은 특별시장에게 시장군수 도지사라고 나올 게 시험에서 그렇게 나올게요. 시장군수가 재건축 정비 계획에 관한 위반을 결정하면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시험에서.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양말 2번 그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좀 기관은 볼 필요 없어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장한테는 시장군수가 국장한테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도지사한테 하는 겁니다. 이제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니까 좀 경상국도가 의심스러워. 그럴 때는 이제 도지사에게 안전단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는 시도자에게 요건 문제가 있으니 이 검토를 좀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요. 검토를 의뢰해 주세요. 검토 의뢰를 요청할 때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국장이 해야 되겠죠? 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했을 때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도지사.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309페이지는 지금 하지 말고요. 네. 309페이지 하나 보시죠. 309페이지. 30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인데 사업 시행 방식은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제 몇 가지 내가 강조하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재건축 사업에는 환지 방식이 없다. 이것만 알아도 지금 공방에 거의 대부분 이제 다른 거 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주관경 개선 사업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23조에 있는데 23조 1항 1호 사업이에요. 1호 사업. 1호 사업은 여기에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록 수리자가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돈이 없어요, 사람은. 사업권 줘도 이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있는 집이 5천만 원짜리인데 사업을 하면 5천만 원 더 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해서 3억짜리 집이 생긴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5만 원이 없는데 5천만 원 어디서 끌어와?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20단 주관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고 했을까? 시장 분주가 사업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산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감정이입을 해봐. 시장군수가 도로만 설치해주고 집은 형편되는 대로 보세요 하면 나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네? 나빠졌어요? 아, 이게 넓은 길 싫어하세요? 골목길이 좋죠? 좋아졌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소를 설치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있을 수 있어요. 1호 방식. 두 번째 2호 정비 기반시설만 설치해주는 건 시장군수가 이 지역을 수용을 해. 수용을 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이거를 원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대. 도와줄 수 있죠? 수용 방식 있을 수 있고. 사고. 여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사고 방식. 여기는 지금 경계가 삐뚤삐뚤하지 않겠어요? 주택들이 한 동네니까. 그리고, 이웃집까지 뭐 고주차가 크고. 실제로 제가 신림동에 잠깐 있었는데, 저는 뭐 고시공 오래 안 했지만, 잠깐 있었는데, 요거, 바로 옆집, 위아래 집이에요. 바로 위아래 집인데, 아랫집의 3층이 위층의 1층보다 더 낮아. 얼마나 경사가 큰지. 그런 데서 집을 줘요. 보통은 아랫집이 조금 낮잖아. 이렇게 낮더라도 이 정도 고제인데 여기는 막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층이 윗집의 1층보다 낮아요. 이렇게 그런 집도 있어. 그런 정도로.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더 나아지는 아니겠어요? 그럼 환지라고 환지. 환지만 하는 것. 이것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좋아질 수 있겠죠? 환지하면 여기 있는 필지가 뭐 삐뚤삐뚤한 것들이 다듬어질 것이고, 경사 있는 것들이 평평하게 될 거니까 좋아질 수 있죠? 환지를 하는 방식. 근데 수용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 땅을 왜 뺏어가냐? 그래서 수용을 안 하고, 오늘 이제 공부하는 주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자유롭게 하고, 분양 신청한 사람에게 분양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보상해주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혼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섞어 쓰는 거, 혼용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은, 이거 1번, 2번 안 되는 거고, 환지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공동으로 건축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어요. 재건축 사업, 환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택단지인데 토지를 얼마나 더 형질경제에서 좋게 만들겠어요? 지금 현재 완전히 주택단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환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주택단지의 그 평수가 보통 몇 평이든 간에 제가 대략적으로는 여기에만 평수가 10평 내외입니다. 아주 넓으면 10평. 그렇지 않은 곳들은 용적이 높고 좁은 단지는 막 7, 8평까지 돼요. 이제 이 사람들 다 철거하고 환지해줘. 환지. 여기 1000세대한테 다 1000개를 쪼개서 환지해줬어. 딱 나눠가는 게 환지잖아요. 그럼 이제 10평씩 떨어졌어요. 개선됐어요? 개선됐다고요? 10평이나 뭐 할 거야? 뭐해? 텐트 치고 살아? 개선되긴 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겨울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텐트 치고. 자,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이라는 사업 방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건물을 건축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받는 거,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무슨 방식만 있어요? 여기는 관리처분 방식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배가 있는데 이름이 유정수예요. 이 사람이 남자로서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정수환관인데 정수환관. 근데 재개발 사업은
환관이고 여기는 관리고 반칙 줄어들어 이렇게 합시행 방식도 한번 들어보고. 자, 여기는 왜 환지가 있는가 보면 관리처분 방식도 있지만 대구 안 가보신 분 있어요? 대구 다 봤죠? 대구 예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봤어요? 여기 동대구 말고 복합 환승센터 말고 예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특히 촌놈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대구도 안 가봤단 말이에요. 나는 가봤죠? 그냥 내가 좀 약간 과장했습니다. 자, 동대구 터미널 근처에 예전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예, 동양고속이 있고요. 제가 이제 부산을 한번 갔어요. 표를 뜨고 여기 동양고속 와서 서울표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몇 표를 가래? 중앙고속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서울 와서 광주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있더라. 한지고속이 있어요. 얘네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다른 거예요 이제.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은 어디서 할 수 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면은 환지할 수 있잖아. 환지. 여기 이런 데 쓸모없는 땅 있잖아. 내가 물론 과장을 좀 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하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환지하더라도 좋아졌잖아. 재건축은 환지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거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야 그러지 말고 여기다 큰 건물 하나 짓자. 같이 매표소 쓰고 그 남는 것들은 분양도 하고 예, 상가도 만들고 하자.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분양하는 거고 이거는 환집하는 거고. 그럼 각각 야 그래도 전보다는 좋아졌네. 전보다는 그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환지로 할 수도 있고 환지만 해도 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아예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재건축은 뭐만 있어요? 관리처분 방식밖에 없다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정수환관, 환관, 관리 이렇게 외워도 되긴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만들 줄 알았더니 그냥 길 건너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었더라고. 얘는 뭘로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같았는지는. 이걸 저보다도 모르시는군요. 좀 살아서 제가 좀 살아서 알아요 좀 제가. 그래서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 있는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있을 수 있다. 수도 있죠. 수.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그 뒤는 읽지 말고요. 3번 사업 시행자가 무엇을 어떻게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전문기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런 네 가지가 있고 혼용할 수도 있어. 혼용. 재개발 사업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은 안 되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기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아까 동양고속, 한진고속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환지만 하는 것도 환지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재건축 사업. 이건 뭐만 해야 돼요? 무슨 방법이? 환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기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다. 그 정도 보시고. 오피스텔은 이것도 이제 아까 평형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 중대형 평형을 선호했을 때는 오피스를 하라고 해도 오피스를 안 해요. 내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사업하기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도 만들어서 니네 아파트 평수 늘리지 말고 오피스텔 분양해서 그걸로 사업자금 써 이렇게 제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중대형이 인기가 있으면 오피스텔 안 만들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평수 늘리지. 그래서 오피스텔을 건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데나 막 들어오면 안 돼요. 오피스텔은 준주거적만 가능합니다. 상업적은 물론 가능하고요. 주거적 중에 어디만 가능해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안 되고 준주거적 중이라 상업적만 돼요. 얘가 목적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입니까? 그래서 얘는 100분의 10 이내로만 해야, 100분의 30 이내로만 해야 돼요. 오피스텔 너무 많이 하면 되겠죠?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지금
311페이지. 311페이지. 이제 주관경 기선사업은 정비사업 시행자 자세히 안 보겠고, 재개발 사업, 보라색 2번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다음에 방법을 할 수 있다. 근데 1번 보니까 1번, 네번 1번.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나 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뒤에 있는 걸 다 읽지 말고, 자, 조합이 해도 되고, 조합이 사업권을 조금 뺏기더라도 책임을,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공동을 할 수 있다, 공동. 근데, 재개발 사업은, 자, 다시, 재건축 사업은 구성원이 뭐 10명이고 이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건축 사업. 없어요. 수십 명, 최소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10명인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봤잖아, 금방. 동양고속, 한진고속. 맞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여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는 조합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는 구성원이 무지하게 많아. 조합을 만드는데 다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수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들끼리 잘 동업계약 체결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재개발 사업 2번이에요. 토지 등수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수자가 그냥 조합을 안 만들고 자기들 이름으로 동업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해도 돼요.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그래서 아까 고속버스 터미널 이걸 딱 예를 들어준 거예요. 환지라는 것도 기억하고 이렇게 작은 숫자가 어디에 있을 때하고 재개발 사업에는 있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해야 돼요? 조합이 하는 겁니다. 조합이. 물론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다른 이제 시장 군수라든가 공사 또는 건설업자하고 공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시행은 나중에 보겠고요. (316페이지) 시공자 선정.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좀 봅시다. 도시개발법에서도 한번 봤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고 추천 방식이 얼마 잘 나오는 거 아닌데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한번 나오지만 수의계약 있고 경쟁입찰 있어요. 경쟁입찰. 만약 국가기관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전부 수의계약 할 수 있대.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요? 이 사람 제일 좋겠네. 그죠? 바로 짐작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무슨 방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하는 경쟁입찰. 그래야지 학교가 좋아지지. 교장이 주머니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학교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합리적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무슨 기본이 뭐예요? 경쟁입찰. 근데 이게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이런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는데 계속 경쟁입찰만 시켜? 계속 공사 못해. 그죠?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유찰되면. 이제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일단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을 하고 싶은데 수의계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어요? 경제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어요? 경제입찰 원칙이 당연히. 그죠? 경제입찰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칠 때 막 삼성, 현대, 대우 막 이런 업체.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얼마 안 돼. 얘네들 와야 하나요? 안 와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별로 안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돈을 더 주더라도 얘네들 모셔올 수 있다고. 정비법에서는 내가 백정이란 말 할 겁니다. 백정은 들어봤죠? 조선시대 백정. 자, 백정. 정비사업은 많다 적다 할 때 조합을 100명 가지고 말할 거예요. 조합이 많다. 얼마 이상? 100명. 적다. 100명 이하. 이하, 미만, 초과, 이상. 이건 구별하지 말고요. 응용 문제. 조합장은 1명,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를 둬야 돼요. 근데 조합원이 많대. 이사가 많아야 되겠죠? 몇 명 초과할 때? 100명 초과할 때.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응용할 거야 이제. 조합은 조합 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조합원이 너무 많아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몇 명 이상일 때 의견을 두어야 한다. 100정. 도시화법은 50명 이상인데 100명이에요. 100정이에요. 아파트 경지입찰 시키고 싶은데 조합원이 몇 명 안 돼서 세대수가 적대. 몇 명이야? 100명이야. 그때 경지입찰 안 해줘요.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말은 그 글자를 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글자를 외우라고 강의를 하지만 이것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꼭 정기입찰에 안 넣어도 된다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자유롭게. 자, 316페이지 메뉴에 조합은 조합 설립가를 받고 정기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다만 조합이 몇 명 이하일 때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꼭 경제입찰 아니더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거기 그 숨어있는 뜻을 알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봐야 그 문장을 100% 암기해봐야 시험장에서 무슨 말인가 모르면 못 찾아요. 근데 법문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법률 규정이.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조합청에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수의계약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정된다. 그랬죠? 우리가 무슨 말을 쓸 때 너는 A 또는 B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내가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내 자유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어떠한 경우면 그렇다 이러면은 이렇게 쓰는 말이 어색한 거예요. 너는 A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할 때는 B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딱 현혹시켜놓고 안에 막 이상한 복잡한 단서를 달아놨어.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 법문을. 그죠? 어떻게 보면은, 경유입찰 해도 되고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안에 보니까, 야, 수의계약 하려면 2회 이상 경유입찰 유찰된 경우에 하나다. 이렇게 써놓으면, 뭐 이렇게 법을 이상하게 써놔요. 경기입찰로 선정해야 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깔끔해요. 이거 사기꾼도 아니고, 뭐, 단서를 괄호 안에다 조그만 글씨로 막 해놨어. 이 법 자체가 그렇게 해놨어, 이걸. 이 책을 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법을. 그러니까 나랑 공부한 사람은 경지입찰 원칙 알 수 있죠? 자, 또는 잊지 말고. 근데 100명 이하일 때는 경지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이제 보시고. 네, 318페이지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이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공부할 건데요. 정찰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다 외워갈 수 있어요. 오늘 외워갔는데 언제 까먹어요? 오늘 까먹겠지만 이제 밥 먹은 다음에 까먹어요? 밥 먹기 전에 까먹어요? 밥 먹기 전에 이제 까먹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몇 번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한두 번 갖고 안 돼요.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하라고 했죠? 재개발도 조합을 구성하라고 했죠? 근데 몇 명 미만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된다고요. 그건 아니고 조합이 만들었는데 100명 이할 때는 적다는 거고 처음부터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거.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4,000세대가 있다고 쳐요. 조합을 만들 때는 이제 조합은 거기는 구분수자 4분의 3 이상이 동일해야 되는데 3,000명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3,000명 안 나오겠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선동꾼들이 나타나야 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리고 나서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얘네들이 또 다른 요건을 더 추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등기까지 해야 조합이 성립합니다. 이 추진위원회, 그 전에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을 볼게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4,000명이면 3,000명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재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건물만 가진 사람도 있고 토지만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전체 머릿수에 얼마 동의?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A는 토지와 건물 다 가지고 있고
B는 건물만 가지고 C는 토지만 가지고 D는 토지만 가지고 그리고 이게 E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이 H는 지상권자 하나 빠져 A, B, C, D, E, F 그리고 H, I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요거는 D의 토지입니다. 토지동수야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요? 4분의 3 이상.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이거 4명이지 아직? 5명, 6명. 이 사람들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받으래요. 그리고 이제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동의 받으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동의는 필요 없겠네. B는. 이 사람 토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 동의 받으라고요? 2분의 1 이상의 동의. 면적. 그러니까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얼마 동의 받으라고요? 2분의 1 이상 동의. 자, 재건축 사업합니다.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하기에는 주택 단지가 있죠? 여기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죠? 여기는 주택 단지 안. 여기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그럼 제가 강의를 할 때 주택 단지 안에서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은 한번 여러분 그걸 못해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주택 단지 밖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자, 주택 단지 안과 주택 단지 밖이 있는데 동의 요건이 예. 여기는 여기가 깍두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나 엄격해서 좌지우지하면 안 돼. 깍두기인데 여기 99%가 찬성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 못 한다는 거니까 얘가 더 좀 완화되는 거예요. 주택 단지 밖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4분의 3 그리고 얼마? 3분의 2. 이제 주택단지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니까 이 사람들의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요. 예, 금방 했으니까 옆에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말은 여기 머릿수예요. 머릿수. 여기는 토지 면적입니다. 근데 순서 안 바꿔요. 근데 여기 무슨 수 하는 것들이 조금씩 표현이 달라. 여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여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여기는 구분 소유자.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구별하지 말고 앞에는 다 머릿수입니다.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근데 토지 면적 얼마 동의 받으라고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대. 이거를 따로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이제. 똑같죠? 바로 놓기 할 때 앞에는 4분의 3이에요. 뒤는 2분의 1, 3분의 4분의 3인데 2분의 1 주소가 어디요? 재개발 사업. 이 주소는 어디요? 재건축인데 주택단지 안쪽 바깥쪽. 박. 얘가 더 요건이 많아야 되지. 얘가 엄격하면은 주택단지 밖에 엄격하면 안 되지. 안쪽이 엄격해야지. 안쪽이 주인공이니까. 그죠? 그거는 주택단지. 여기 물론 이제 이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4개 동이 있는데 100세대씩 산다고 가정할게요. 1000명씩 산다고 1000명씩. 근데 3개 동이 전부 반대 찬성했어. 4분의 3 됐죠? 하지만 여기서 과반수가 안 되면은 그 동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각 동 과반수가 되면서 그게 합평가가 4분의 3이 돼야 돼. 근데 각 동 과반수 거는 추가하는 순간 이것도 하기 싫어지고 헷갈립니다. 이거 해놓고 과반수 공부하면 돼요. 이거는 전에는 이거보다 좀 복잡해서 그래도 제가 강의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외웠어요. 안 틀려요.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왜냐면 틀리니까 자꾸 어려워서. 부시할법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3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근데 정리를 안 해주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1년 안에 이걸 다 정리합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이 정리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는 다 외웠다고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겠지.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동의 요건은 1, 2, 3이에요. 됐죠?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입니다. 앞에는 다 4분의 3이고. 그런데 아까 봐 4,000명이라면 3,000명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도장 찍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모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추, 진, 위, 원, 회. 5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몇 명? 5글자 5명 이상 있어야 되고, 여기에 토지동수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 네가 추진위원회 해도 돼. 사실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런 요건이 없었는데, 이거 없다 보니까 한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막 여러 개 있는 거야. 뒷돈 노리고서. 지금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니까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A라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과반수 동의 받으면 B라는 추진위원회는 여기 찬성할 수 없는 거니까 과반수 확보된 하나밖에 없는 거지. 시장 군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시장 군수 등이에요. 이건 하나의 단어라서 띄어쓰기 안 해요. 자, 시장 군수 등인데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별 볼일 없어. 이 사람들 이보다 높은데도 없어. 우리가 사장하고 사원하고 산을 가면 사장님 이하 사원 30명, 사장님 아니면 사장님 등 30명 이렇게 말할 건데 이거는 사원 등 사장이 숨어 있어. 얼마나 무시하겠어. 그나마 이거는 등이라고 하자, 등. 근데 주택법에 가면 이거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 뭐라고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지. 등도 없어요. 여긴 등이라고 해요. 여기에 뭐 누가 있나 보다 하지. 여기 별별 들어가 있거든요. 주택법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 이 사람을 줄여서 그냥 이렇게 불러.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었지. 이 사람 빼고는 어떻게 말하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 사람 포함한 말. 하는데 그냥 재미삼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도 안 읽어요. 나도 귀찮아서. 시장 군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추진에 설립하려. 여기서 이제 2,001명을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 과반수 했죠? 이제 여기서 999명을 더해서 4,000명 채워서 3,000명을 채워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인가 받으려고 합니다. 2,000명이 쉽겠어요? 999명이 쉽겠어요? 네? 이 사람이 훨씬 쉽죠? 사람이 훨씬 쉽죠. 이게 엄청 쉽죠. 어지간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동의서 돌릴 때 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다 도장 찍었어요. 이미. 너무 쉬워. 이 사람들이 어렵지 이제. 나중에 처음에 여러분들 50점은 쉽지. 이제 10점 올리는 게 어렵지. 점수도 시험도. 그죠? 그런 취지예요. 이제. 어렵죠. 이제.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자, 추진위원회 보겠습니다. 318페이지 파란색 번호 2번에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5명 이상 추진위원회 및 운영규정에 관한 토지 등 수자 얼마의 동의를 받으라고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건 이제 시장군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그다음에 321페이지 파란색 번호 2번 재개발사업 동의요건 파란색 2번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동수자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 및 321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토지면적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밑에 재건축 사업 여러분은 주택단지 안부터 읽어야 돼요? 아닌 지역부터 읽어야 돼요? 아닌 지역부터 읽으라고 저처럼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순서를 바꿀 줄 알아요. 이거 순서를 안 바꾸니까 또 더 어려운 거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밖의 지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수자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그 위에 321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 위에 주택단지 안쪽에서는 각 동별 보지 말고 세 번째 줄 구분 수자 얼마? 네 번째 줄 구분 수자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보실게 조합원 조합원 3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조합원에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줄. 자, 326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건데 괄호안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재건축 사업은 누구만 조합원이 된다. 동의한 사람. 조합설에 동의한 사람. 동의한 사람만 조합이 돼요. 여기 보시고 이제 조합에 관해서 조합에서 설명한 것들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생략할게요. 이제 다음에 유학시 할 때는 중복되는 것도 또 해줄 거예요, 이제. 대의원에 볼게요. 331페이지 맨 위에. 대의원에. 331페이지 맨 위에. 조합원이 너무 많아요. 몇 명 이상? 그럼 이제 권리여건이니까 대의원을 두라고, 대의원에. 그래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이제 7, 8 한번 봐보세요. 조합원이 500명이에요. 그럼 대의원을 몇 명 이상 둬야 돼요? 몇 명 이상 둬야 돼요? 조합원이 500명이면 대의원을 몇 명 이상? 다시 봐요, 책. 뭐라고 돼 있어요? 얼마 이상을 한다? 네? 얼마 이상입니까? 50명 이상. 대의원 수. 조합원이 4,000명이에요. 그럼 10분의 1 이상이 얼마 이상? 400명 이상. 뭔가 이상해졌어요. 조합원이 너무 많아서 대의원을 두라고 했어. 몇 명 이상일 때. 이거 많아요, 안 많아요? 여기 많아, 안 많아? 400명. 400명 이상도 많아서 대의원을 두라고 했는데, 이거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고. 그죠?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굳이 10분의 1 아니어도 그냥 100명 이상이면 돼요. 예, 그 단서 있죠. 자, 대의원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을 하는데, 10분의 1을 계산했더니 100명이 넘었대. 그럼 10분의 1 꼭 고집할 게 아니고, 10분의 1 안 돼도 좋으니까 1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조합원이 5,000명, 조합원이 4,000명입니다. 이 조합의 대의원 수는 몇 명 이상이면 돼요? 100명 이상이면 된다. 다음에 330, 이건 뭐 전에 했던 거니까 반복이니까 놔두고 334페이지 먹게 하나. 조합 2번은 너무 중요해서 내가 대통령이다 그랬죠? 미성년자이면 돼야 안 돼요? 대통령 미성년자가 하면 돼야 안 돼요? 중2는 미성년자죠? 중2 미성년자 파산자가 조합 2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근무의상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는요. 근무의상형 집행 종료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조합이 임원이 될 수 없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하나 더 나오는데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자.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지금 334페이지입니다. 5번만 하나 추가했어요. 중개업 개설 등록 못하는 사람은 중2예요, 중3이에요? 중개업 개설 등록 못하는 사람. 중2, 중3. 중3이죠? 근무회사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되지 아니한 자, 개설 등록 취소하고 3년 되지 아니한 자, 벌금 300만 원 선고받고 3년 되지 아니한 자. 다 중3이죠? 벌금도 300만 원이나 외우기도 좋죠. 벌금 100만 원. 오늘은 관리처분 계획 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시행 계획은 뭐 중요해서 좀 떨어지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볼 거예요. 조금 까다롭지만 매도 청구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매도 청구. 이거는 이제 1차 공부하는 사람은 1차에도 도움이 되니까 봐요. 이제 매도 청구 349페이지 매도 청구하는 말 찾았어요? 약간 보류하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왼쪽에 하나 가겠습니다. 왼쪽에 정비 사업을 하고 싶은데 토지를 수용할 일이 생겼대. 수용. 무슨 법을 추정한다? 공익사업법을 추정한다. 사업인정 고시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사업인정 고시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번호 1번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를 수용할 때 필요할 때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인정 고시는 무엇이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를 본다? 인가, 무슨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하시면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엇이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고 했어요? 세부 목록 고시. 거기서만 틀려요. 다른데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절차예요, 이건. 자꾸 이런 말 할 때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글자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348페이지에 파란색 표에 맨 위에 있는 표에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가시면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보라색 표가 맨 윗칸에, 맨 윗칸. 세 칸이 있는데 맨 윗칸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하는 말 있죠? 지금 체크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내 요약집에는 이런 게 그냥 눈으로 보면 다 나와, 그냥. 이렇게 복잡 안 돼 있어. 그리고 제가 글자로 여기 사업인정 이렇게 안 하고 다 거의 문장을 완성시켜놔요. 읽을 수 있게 해놨어. 근데 이렇게 표 그려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어려워요, 그들이. 저는 가급적 거의 문장을 완성시키라고 자꾸 해요. 자꾸 읽으면서 그냥 알게 되거든, 알게 돼. 근데 이 표를 막 이렇게 놓으면 외워야 돼. 계속 외워야 돼. 시험 볼 때까지 외워야 돼.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계속 외워야 돼. 나중에 이제 혹시 못하셨으면 나중에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 한번 볼게요. 매도 청구는 뭐냐면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사연들을 들어보셔야 돼. 이제 조합설이 갖고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분수등위에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고시를 해줘요. 왜 괄호를 쳤냐면 이 사업을 혹시 시장 분석하게 되면 인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면 시장 분석 아닐 때 인가 받는 겁니다. 괄호는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 많이 하는 거죠. 앞으로 아파트를 이제 4,000명이었으니까 5,000세대를 건설하겠습니다. 예, 계획까지 세웠어요, 이제.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전부 조합원이 됩니까?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입니다.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3,000명은 동의를 했고 1,000명은 동의를 안 했다고 가정할게요. 이 사람들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하시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혹시 사업 동참하지 않을 거야? 물어봐요. 여기 이제 반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겠어? 이런 의심을 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었겠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의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야, 이렇게 거의 다 진행됐잖아. 할 생각 없어?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하시면 30일 이내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너무 느려지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더 꼬시려고 막 3년씩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0일 이내에 여기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앞으로 2개월 이내에 동의할지 말지를 해답해달라 촉구를 해요. 2개월이 끝났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안 한다고 했잖아. 통지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동의한 걸로 봐요? 거절한 걸로 봐요? 당연히 거절한 거 보는 거죠? 희한하게 어저께 강의하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의사들이 잘못해서 하는데 다 동의한 걸로 본다고 자꾸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법을 물었더니 민법도 또 잘 모르시더라고. 내가 너무 빨리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자에게 한 달 안에 해답을 안 하면 승낙으로 보겠다. 한 달 동안 해답 안 하면 승낙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는 거죠? 실력이 확실히 좋아. 거기는 승낙을 본데 여기를 이해를 못해서 이 말을 했더니 이 말을 알 줄 알았더니 이 말도 자꾸 승낙을 본다고 해서 그 말까지 있어. 앞으로 이제 원주에 와서 장사해야 되겠다고. 썩은 물건도 가져와서 10억에 팔 건데 한 달 안에 대답 안 하면 승낙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대답 안 하는 사람 많겠지 뭐. 썩은 물건인데 누가 대답해 가짜는 대답 안 하지. 그럼 다 계약 성립됐습니까? 안 되겠죠. 승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죠? 특별한 뭐 법적인 그 의무가 있고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 이상하게 협의 기간에 협의 안 하면 협의가 이루어져서 온다 하는 이제 공법적인 그 강제사항이 있긴 있지 이제 예외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반대한 사람에게 다시 2개월에 그러면은 어차피 떠나야 되니까 나한테 매도하세요. 매도 청구하는 거야 이제 매도 청구. 사들여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법에 안 나오는데 집합건물법에도 나와요. 집합건물법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할 때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에 대한 승인이 있으면 얼마 이내 2개월 이내 다시 동의할 것인지를 촉구를 해요. 그래서 그래 동의 안 하면 그때 다시 2개월 이내 외도 청구한다는 것이 민법의 집합건물법에도 있는데 가끔 나옵니다. 혹시 이제 공부 안 했어도 이거 기억해가지고 혹시 나오면 걸리면 여기부터 찾는 거예요. 몇 개월 이내에 회답한다? 2개월만 기억하세요. 관련된 절차가 나온 것 같으면 이것도 혹시 하나 걸릴 수도 있어요. 재수 좋게. 자, 349페이지입니다. 6번 349페이지 6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하시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까먹어도 돼요. 어려우니까. 써먹을 때도 여기밖에 없어. 근데 2개월은 민법에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기억하는 거야. 활용 가치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항상 투자 가치를 가지고서 1번만 봐. 1번만 네모안행 1번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죠. 그 밑에 2번이에요. 촉구를 받은 토지 등수자는 촉구받고 얼마 이내에 회답해야 된다. 2개월 내에 회답해야 되고 그때 회답하지 아니한 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2개월 지났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2개월 안에 기간이 만료되고 2개월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뭐 한다고요? 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외도 청구. 원래부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재건축구역에.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에게도 이 절차에서 함께 외도 청구하는 거예요. 이제 사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뭐였죠? 두 번째 때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외도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363페이지. 363페이지. 죄송합니다. 363이 아니고 365페이지. 365페이지. 자, 원칙을 먼저 말한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말해줄 거예요. 사업시행, 이거 그림 치면. 여기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되면, 이런 절차 밟고, 그러고 나서 분양 공고를 해요. 이렇게 만들 테니 분양 신청해라. 분양고. 분양 대상자, 조합원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도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분양 신청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해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 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 낡은 아파트를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가 10개가 있었대. 만약에 한 사람이 1인이 수개의 주택을 가진 경우 있을 수 있죠. 몇 개를 줍니까? 1주택을 공급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이나 여러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재개발 사업이든 개선 사업이든 또는 재건축 사업이든 하나를 공급할 원칙을 해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적인 성격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 재건축 사업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주택만 꼭 주는 경우가 있고 3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고 2주택도 있고 2주택 그리고 3주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택수만큼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관경 재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의 숙소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었대.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나 주는 건데 특기를 억제하려고 하나 주는 건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10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사원용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주면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갑니까? 그래서 숙소, 기숙사 나오면 어떻게? 가진 것만큼 다 준다. 부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보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몇 번 들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를 집중 정리합니다. 먼저 여기는 재건축이고 여기는 재건축 아닌 재개발도 통용되는 건데 그건 기억하지 마세요. 이건 알려줘 시험에서 그냥.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1주택 만드는 것은 만약에 투기과열지구거나 조정 대상 지역은 1주택만 줘요. 근데 3주택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서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이래요. 과밀 억제 권역. 그럴 때는 3주택까지 줄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서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래요. 그럼 보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동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없으면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할 때 가진 거 다 주는 관리처 범위 이걸 수립할 수 있어요. 항상 다 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량껏. 이제 뭐 만약 10개 있으면 10개 주는 건 아니고 일부만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오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지만 그건 우리 집에서 그런 거고 공법적인 영역이 나왔어. 근데 다른 사람은 뭡니까 거래하고 사회 영역에서 때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대답해 주세요. 집에서는 되지만. 투정을 부립니다. 몇 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몇 주택? 1주택. 떼쓰면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투정을 안 부렸는데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몇 개? 3주택. 투정도 부리지 않고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 하나 빼면 2주택이 있는데 2주택은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도 다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청산 절차 밟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받았는데 5억짜리 받았어. 근데 종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청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다 평가돼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전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있을 수 있겠죠? 주거 전용 면적. 그래서 여기 평가된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 평가된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거 전용 면적 150짜리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100제곱미터 하나, 50제곱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전에 이 가격이 25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어째 10억짜리 하나, 15억짜리 하나, 10억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 네. 정리해봐. 가격과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제 가면을 쓰면 얼굴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 이제. 가면 나오면 2주택. 1주택, 2주택, 3주택 다 받을 수 있는 거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아까 숙소라든가 이거 몇 번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안 틀릴 겁니다. 마구잡이로 읽으면 무슨 말인가 보니까 틀려요. 자, 365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맨 밑에 파란색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다.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다만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성 대상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된다. 지금 말한 거죠? 투정도 부리지 않았고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래요. 그럴 때는 보유한 주택수만큼 공부하는 건 뒤는 안 읽어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 2번 근로자의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번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가지고 있을 때. 4번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몇 주택? 2주택. 가면이죠? 네. 4번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했대.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했대. 몇 주택?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래. 그럴 때는 다 주고. 과밀 억제 권역이래요. 몇 주택? 3주택. 근데 거기에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거 이런 말 나오겠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커져 있지만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은 이런 말들을 낱말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장의 뜻을 이제.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고 10분 쉬겠습니다. 373페이지. 373페이지. 칠판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읽어줄게요. 현재 관리처분 계획이 다 작성이 됐어요. 너는 몇 주택 하는 것이 다 작성이 됐어요. 이것도 인가를 받고 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건축물 철거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있다고 철거하면 안 돼요. 내 건축물의 가격이 평가돼야 되겠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평가되고 철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언제 철거하는 겁니까? 관리처분 계획 다음에 철거하는 겁니다. 예외는 있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붕괴 우려가 있을 때는 이제 이 이전에 철거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관리처분 계획 다음에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 완료. 그럼 이제 준공 검사를 통해서 공사가 끝났다고 공사 완료 보시래요. 새 아파트가 앞에는 다 자빠져 있지만 여기 딱 섰죠. 이제 이것도 자빠지면 안 되지. 바로 와우 아파트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걸 사업시행자 명의로 일단 보존 등기를 해요. 사업시행자 명의로. 그래놓고 아까 여기서 분양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될 건데 그때 하나 공사 완료가 고시가 되면 우리 환지에서도 환지 처분하듯이 여기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면서 아까 5개 가진 사람인데 투정부에서 하나밖에 안 줬대. 그럼 어떻게 해서 청산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공무원 숙소로 아파트 5개 가졌는데 5개를 다 줬대. 그럼 새 아파트가 됐으니까 청산금을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청산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맞겠죠? 청산금 결정이 다 끝났어. 그럼 우리가 환지처분 공부하듯이 여기서도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요. 6월 5일. 예, 원주 시보에 실었어. 이러한 사업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고시하면 그날 소유권 이전돼요. 다음날 이전돼요. 다음날 소유권 이전돼요. 등기해야 이전돼요. 다음날 이전돼요. 다음날 이전돼요. 이건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환지 등기는 14일 이내 신청하거나 촉탁하면 되는데 이건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입주해야 되니까. 아니 빨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지체 없이 해야 되고 토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14일 이내 환지 등기를 촉탁하라고. 이건 지체 없이 촉탁하라는 거죠. 봅시다. 취지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373페이지 맨 위에 사업시행자는 2번 봅시다. 파란색 번호 2번 파란색 번호.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으로에 보고해야 된다. 줄 안 거세요. 3번에 1번 파란색 3번에 양관에 1번.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아니고 다음 날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한번 읽는 것보다 절차를 자꾸 이해하면서 읽으면 쉽기 때문에 절차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법의 기본적인 틀을 좀 본 겁니다.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추가해야 돼요. 요약집들은 그때 이제 하루 4시간을 그때 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천천히 조금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0분 또 정신건강에 뭘 위해서 안전진단을 위해서 10분 쉬고 이 주택법부터 나왔네. 지금 희한하게. 원래 시험은 주택법부터 봐요. 보기는. 근데 이제 건축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고 주택법을 보는데 얘네들은 또 주택법을 만들어놨네. 뭐 이렇게 만들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예고한 대로 제가 건축법을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건축법은 먼저 좀 보고 있는 대로 볼까? 주택법 봅시다. 별로 건축법을 꼭 알아야 주택법을 아는 것도 아니야. 약간 도움되는 게 있어요. 주택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